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와서 탄성계수 E와 G의 관계식이라는 내용을 해볼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료가 우리가 정해지면은 뭐 나무 재료를 쓸지 뭐 철을 쓸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쓸지가 정해지면은 탄성계수 E와 G가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배웠어요. 이게 재료마다 나무의 탄성계수와 금속의 탄성계수가 다르듯이 재료가 정해지면은 이 두 값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그마는 2 입실론이라는 식을 쓸 때 쓰면 되고, 얘는 타우는 G 감마라는 식을 쓸 때 쓰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가 있냐면요, E와 이 G 값이 서로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나무 재료의 신 드지 말고 어떤 재료 1이 있는데, 재료 1에 탄성계수가 20기가 파스칼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2를 통해서 G값을 유추하는 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측정했다가 꼭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로부터 바로 G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E와 G의 관계식이라는 것에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내용을 제가 저번 강의에서 했었거든요. 전체 그림에서 응력과 변형률. 근데 저번 강의를 제가 다시 보다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달하려던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요. 이 상황은 뭐냐면, 내부 토크 T가 이렇게 내부 토크가 아니죠. 얘는 비틀림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그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요, 힘과. 또는 이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단면을 잘라서 이런 요소 하나를 잘라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타우가 작용을 한다. 그 상황에서 변형률 감마는 뭐냐? 2가 아니죠. G죠. G분의 타우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근데 이거 말고 단면과 45도 각도, 즉 여기가 45도인 얘를 떼와서 이 요소를 만들면 얘는 응력을 이렇게 받고 있더라. 타우, 얘는 이제 이렇게 압축 쪽 타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실론 맥스, 수직 변형률은 뭐가 되냐면 2분의 타우 그리고 1 플러스 누가 됩니다. 누는 이제 얘는 포화송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두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동시에 존재해요, 이 두 상황이. 근데 그때 제가 뭘 잘못 말씀드렸냐면은,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 길이 있죠?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요 길이랑 이 길을 A라고 할게요. A.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지금 여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이를 제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다. B라고 일단 쓸게요. 근데 이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두 길이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같은 거냐면요, 사실 각도가 같아요. 각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한 거는, 제가 저번 강의를 보시면은 이 A랑 B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각도가 똑같고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길이 변화율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필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변화율이 똑같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A랑 B가.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두 길이를 같다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두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변화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 문장 동시에 존재하고 두 길이는 같지 않다라는 거 이제 얘기가 됐고,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각도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면은 이 대각선은 얘와 45도를 이루죠. 여기도 45도를 이루고요.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45도를 이룹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 A선이나 이 B선이나 이 단면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거를 요런 식으로 따오면은 이 1번 그림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이렇게 45도가 있던 거를 요런 식으로 따오면은 2번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똑같다는 건데,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뭐가 똑같냐면요, 얘가 이 힘을 받으면은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물체가 바뀌죠. 그리고 얘도 길이가 이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 요 길이가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면서 EA가 됐다면요, 요 B 길이 있죠? 얘도 EB가 돼야 돼요. 즉 길이는 다르지만 얘가 2배가 됐다면 얘도 2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길이 변화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수치를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2cm, 여기는 3cm일 수 있지만 얘가 만약 4cm로 늘어났다면 이쪽도 6cm가 동시에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두 상황은 이 봉 한 개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같은 길이는, 즉 여기서는 A, B는 길이 변화율이 똑같아야 한다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설명할 E와 G의 관계식을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지금 얘는요, 이 그림을 따온 거예요. 즉 단면에 평행하게 자른 얘 그림을 따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요, 타우 이렇게 있었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가 이렇게 변형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전단 변형이죠. 전단 변형만 할 거잖아요. 지금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 순수 전단이라고 했어요. 전단 응력만 받는 요소니까. 순수 전단 상태에서는요,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요 정사각형의 길이를 H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H인 길이는. 그럼 뭐가 변한다 그랬냐? 여기에 각도가 변합니다. 각도. 이 각도는 뭐냐면, 이 파란 선은 뭐냐면요, 이 파란 선이 원래 모양인 이거고 변형한 형태가 이거인 거예요. 근데 이때 각도가 변했는데 그 변한 각도량을 감마라 그랬어요. 그럼 감마만큼 각도가 변했으니까 원래 각도 2분의 파이에다가 감마를 뺀 값이 됩니다. 이 각도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 당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마름모이기 때문에 마름모의 성질상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할 거냐면요, E와 G의 관계식을 유도를 할 건데,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이 삼각형을 떼올 겁니다. 이 삼각형. 자, 그럼 여기다 그려보면은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요런 삼각형. 요런 삼각형인데 여기 길이가 H, 그리고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였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뭘 할 거냐면 제가 이 길이를 구해올 거예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해올 건데,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요, 이 원래 응력 요소 4개의 변 이렇게 있죠. H. 얘는 변하지 않는데 뭐는 변하냐면요, 이 대각선 길이는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늘어난 이 대각선 길이의 원래 길이는 얘입니다. 얘. 이걸 좀 체크를 해주면은 얘가 이제 원래 길이였고, 원래 길이는 루트 2h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45도 이렇게 자르면, 정사각형 자르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루트 2h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이 늘어난 길이는 뭐냐면요, 결과부터 쓸게요. 루트 2h에 1 플러스 입실론 맥스를 한 값이 됩니다. 자, 이 입실론 맥스는 여기 나온 입실론 맥스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다고 한 그 입실론 맥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 길이의 변형률은요. 요 그림에서는 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아올 수가 있냐? 이 루트 2h 이 길이는 요 면, 즉 이 면이 단면이랑 평행할 거거든요. 이렇게 비틀림을 받는 봉, 요 면과 평행한 면일 거예요. 이 면에 45도 각도를 이루는 얘입니다. 그쵸? 그러면 45도 각도를 이루는 이 길이의 변형률은 이런 요소를 떼오면 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45도 각도에 있는 응력 요소의 변형률 식을 가져올 수 있는 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 좀 더 자세히 해보면 얘네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길이 변화율이 똑같은 건 맞지만 뭐가 다른 거냐면요. 이렇게 그림을 따오면 내가 각도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감마값을 얻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따오면은 45도에 있는 길이들, 얘가 얼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변형률을 따올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동시에 존재하지만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길이를 얻으려면은 이 응력 요소를 생각을 해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 입실론 맥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2분의 타우 1 플러스 누.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를 쓴 거고, 왜 1 플러스가 붙냐면요. 입실론 맥스 곱하기 루트 2h는 늘어난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1 플러스를 더해서 원래 길이에다가 더해줘야지 최종 길이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삼각형을 가지고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유도창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길이 h,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 그리고 여기는 루트 2h 1 플러스 입실론 맥스가 돼요. 자, 근데 뭘 쓸 거냐면요.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적어 볼게요. 어떤 삼각형이든 길이가 A, B, C 그리고 이 사이각 세타가 있잖아요.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 C는요. C 값을 제곱을 한 값은요. 뭐랑 똑같냐면요. 나머지 변의 길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 두 개를 곱한 거에 2배를 하고 코사인 세타 사이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고요. 사실 세타가 90도라면 코사인 세타는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제거되면 사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제2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 유도를 해보면요. 얘에 대해서 쓸게요. 루트 2h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은 2h 제곱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에 좀 얇은 펜으로 씁시다. 얇은 펜으로 2h 제곱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의 제곱은 h 제곱 더하기 h 제곱 빼기 2h 제곱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여기는 h제곱 더하기 h제곱은 2h제곱이죠. 그럼 2h제곱으로 할게요. 2h제곱. 저 2h제곱으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항이 2h제곱들을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분해서 다시 써보면요.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뭘 배웠냐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사인 감마랑 똑같습니다. 이건 삼각함수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마이너스 사인 감마랑 똑같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사인 감마로 바뀌면은 이 항은 플러스 사인 감마로 바뀝니다. 자, 그럼 항을 전개를 해보면요. 입실론 맥스의 제곱 플러스 2 입실론 맥스 더하기 1은 1 플러스 사인 감마인데 1 이렇게 없애주면요. 는
사인 감마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1끼리 지금 없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적분 기술을 여기서도 쓸 건데 어떤 기술을 쓰냐? 미적분 기술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1번 감마는 전단 변형률이고 입실로는 수직 변형률이죠. 근데 이 변형률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다루고 있냐? 탄성 구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탄성 구간. 그렇기 때문에 감마가 매우 작아요. 감마가 매우 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인 감마는 그냥 감마로 취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미적분에서 쓸 기술 중 하나고, 여기서 이제 미적분 기술을 여기다 이제 하나 적용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뭘 할 거냐면요. 입실론 맥스의 제곱은 무시를 할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입실론 맥스 제곱이 입실론 맥스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실력은 저도 안 되지만 좀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입실론 맥스는 엄청 작아요. 얘도 작아요. 근데 0.00 뭐 이렇게 해볼게요. 0.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입실론 맥스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요. 0.0000 8개 붙어야 되나요? 0001인가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또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미적분을 쓰던 그겁니다. 충분히 작다면 무시가 가능하다. 근데 충분히 작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입실론 맥스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자주 나오는 기술들인데 미소 구간, 매우 작은 거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차수가 높은 애들은 무시를 해줍니다. 네, 이건 혹시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입실론 맥스 제곱은 무시를 하고요. 감마가 매우 작아서 사인 감마는 감마로 취급이 가능해요. 그럼 뭐 이 공식에서 얘를 무시 가능, 그리고 얘는 이제 감마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이 나오냐? 입실론 맥스는 2분의 감마라는 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식이고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얘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서 바로 유도한 두 번째 중요한 식은 뭐가 되냐면요. 앞에서 이 입실론 맥스를 뭐라 그랬냐면요. 2분의 타우 플러스 2분의 타우 누라는 말을 했습니다. 묶어서 쓸게요. 1 플러스 누라는 말을 했어요. 저번 강의 그리고 이번 강의 초반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감마는 뭐가 되냐면은, 자, 2분의 1 일단 쓰고 감마는 g분의 타우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약분을 해보면요. 타우가 이렇게 없어지죠? 자, 그럼 타우만 없애고 이 식을 g에 대해서 써주면은 1 플러스 누 분의 2라는 식이 완성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식을 꺼냈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이 마지막 식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식이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우리가 이번 장의 주제 탄성계수 2와 g의 관계식을 지금 꺼낸 겁니다. 그래서 2랑 g는 사실 이제 정확히는 포화송비를 포함 이 세 가지 변수는 이 관계가 있다는 거고, 뭐 그렇다면 사실 내가 탄성계수 g를 측정을 하고 싶다면 직접 측정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탄성계수 2와 그리고 포화송비 누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역으로 추론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 잘못 설명한 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길이 변화율이 각도가 똑같다면 똑같다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한번 잘 해주세요. 이게 응력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마 뒤에 7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응력 그 얘기만 합니다. 응력과 변형률 이야기. 8장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각도와 그 길이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이때 좀 잘 정리를 하고 공부를 좀 해주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는 몇 번이죠? 예제 3-6번을 찍고 이번 장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